편의점 서비스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는 서울. 1등 도시 브랜드 서울의 브랜딩 사례 연구를 발표할 서울 오남매팀의 저는 정유경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기업이나 인물이 아니라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브랜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시 이미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도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지역 브랜드 효과에 브랜딩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도시 브랜드입니다. 오늘날은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 간의 경기가 무너지면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서울,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서울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G20 정상회의까지 개최를 하고 여러 순위 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서울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와 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드리면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겪고 지금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전쟁 후에 필리핀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낙후할 정도로 폐허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70년대 경제 개발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개발을 꾀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또 월드컵과 같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서울은 도시 브랜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도시 마케팅 추진반을 설립하고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브랜딩을 박차를 가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아시아권의 많은 도시들이 경쟁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례로 이 중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도심 브랜딩을 통해서 35%의 비약적인 관광객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고 있었습니다. 후발주자로 이 경쟁에 진입한 서울. 서울의 초기 행보는 어땠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먼저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청계천 역시 도시 브랜딩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고 서울숲 조성 역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숲으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지하철로 꼽힐 정도로 대중교통 체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STP 전략을 통해서 각기 다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왼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 이렇게 타깃을 이원화하여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오른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러블리, 프렌들리, 하이서울 이렇게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이서울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공식 브랜드가 출범이 되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서울은 서울의 활기찬 매력을 표현하고 또 서울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소울 오브 아시아라는 것은 소울과 서울의 유사한 발음을 활용하여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시민을 위한 내부 마케팅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하이서울 브랜드를 라이센스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장소 마케팅, 문화 스포츠 마케팅 등 외래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의 초기 브랜딩, 그런데 과연 순조롭기만 하였을까요?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청계천 복원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유수의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시민들도 내부적으로 위에 표 또 밑에 표와 모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은 성공을 했는데요. 반면 외래 관광객수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의 표와 같이 그 방문객 비중이 소폭 상승하고 있었고 방문객 비율 역시
조금씩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역시 인지도 자체는 높아졌으나 정체성이나 비전을 인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울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크게 3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명한 투자, 전략적 통합적 접근, 그리고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서울은 이례적으로 무려 10배 예산을 증액하면서 변화를 꾀했습니다. 도시 간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무려 400억 원을 도시 마케팅에 투자를 했고 또 해외 마케팅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시장 분석과 타겟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나라별로 서로 다른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펼쳤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서로 많은 조직이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적 마케팅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맑고 매력적인 세계 도시를 향해라는 슬로건 하에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맑고 푸른 도시 만들기, 또 다산 120 센터와 같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사업도 대폭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 경쟁력이 무려 27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고 향후 1년 이내에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2010 세계 디자인 쇼로 선정되고 전략적 해외 마케팅이 성공했으며 2009년 더 캐피털 오브 코리아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이렇게 비상할 수 있었던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은 무조건 마케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그 자체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도시 환경을 개발하고 관광시설과 즐길거리를 개발하고 또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략적 거버넌스로서 서울시 내부에서 담당 기관과 산하 기관을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구축하였고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모니터 사업도 활발히 했으며 그 결과 5회 연속으로 세계 대도시 전자정보 평가에서도 1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79%를 과감히 투자했을 정도로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또 타겟 분석 역시 아주 철저히 하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나라별로 모두 상이하게 접근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시하는 제안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는 하드웨어로는 차별화를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컬처, K뷰티 등 한국 문화를 강조할 수 있고 또 전통 문화유산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서울만의 서비스 이런 스토리를 강조하는 소프트웨어적 발전을 해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 먹거리, 즐길거리, 역동성 많이 떠오르지만 이것이 하나로 구축될 수 있는 핵심 테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핵심 테마는 바로 24hour lively 서울입니다. 낮에는 지금과 같이 풍경도 예쁘고 또 빌딩과 숲이 공존하는 서울이지만 밤에도 역시 야경이 멋지고 즐길거리가 다양한 유일하게 새벽에서 숯불을 피우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24시간 내내 활력이 넘치는 서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막 경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경 경쟁을 통해 브랜드의 인식을 했고 뉴파워 준비 경쟁을 통해서 브랜딩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초기 시장 장악 경쟁 하이서울이 출범하면서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었고 주류 시장 장악 경쟁에서는 박차를 가했으며 지금은 글로벌 시티 서울을 위해서 정상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PPT에서 중간중간 기러기를 통해서 서울의 비상을 표현했습니다. 대장 기러기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가장 앞에 있는 기러기입니다. 서울이 대장 기러기처럼 가장 앞에서 선도하여 우리나라 도시, 또 나아가 세계 속의 많은 도시들에게 도시 브랜딩으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